하나의 종목을 집중적으로 파헤쳐보는 시간, 알투자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금요일에 함께하는 분은 리서치아르비의 김도연 애널리스트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지난주 금요일에 소개해 주셨던 종목을 네. 리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아이컴포넌트였습니다. 네. 소개해 주신 날 장중에 11% 넘게 올랐던데 네.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거죠? 예, 우선 감사한 반응인 것 같고요. 네. 네. 조금 이렇게 감사한 마음을 가지면서도 사실 걱정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확대가 되면서 시청자분들께서 혹시 대응하시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도 되고요. 이렇게 손실은 안 나게 이렇게 수익은 못 나게 해드려도 손실은 나게 해드리면 안 되는데, 네. 네, 다들 좀 이제 투자에 도움을 받고 계셨으면 좋겠고, 아이컴포넌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식 투자하실 때 이제 보통 이런 로직도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이 기업이 이거에 성공했을 때 이 정도 밸류업이 가능하다, 이런 로직을 가지고 좀 투자를 하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은데,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유기방막 태양 전지용으로 이제 공급이 시작되게 되면 밸류업이 가능한 기업이니까 그런 관점에서 좀 꾸준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9월 17일 관심주로 소개해 주셨던 아이컴포넌트 최고가 기준으로 수익률 11.3%를 기록했습니다. 그럼 오늘 이제 또 김도윤 애널리스트와 알차게 종목을 찾아보겠습니다. 투자 아이디어를 얻은 관련 기사부터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도로의 위험을 차가 미리 파악한다고 합니다. 내년부터는 전국 도로에 지능형 교통체계가 순차적으로 도입이 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기사 내용 들여다볼게요. 네, 차세대 지능형 교통체계가 전국 도로에 이제 도입이 됩니다. 국토부와 과기정통부가 구축을 위해서 지금 협력을 하고 있는 단계고요. 2024년 이후에는 단일 표준으로 전국 확산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차세대 지능형 교통 시스템이 뭔지부터 저희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그래야 할 것 같습니다. 차량이나 이 도로의 인프라 간의 이 양방향 정보 공유를 통해서 좀 이런 안전을 강화하는 국가주도형 시스템이라고 좀 봐주시면 되겠고요. 완전 자율주행 차량의 상용화로 가기 이전 단계로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완전 자율주행에는 좀 방대한 양의 데이터가 필요한데 그런 데이터들을 또 수집하는 그런 단계라고도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이렇게 국가별로 디지털 뉴딜 사업으로 CITS 구축을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유럽 쪽에서 보게 되면은 이제 C-로드라는 프로젝트명으로 이제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교통 상황이나 이런 이동 수단의 디지털화를 좀 진행을 하면서 사고가 한 20% 정도 좀 줄어들 것이라는 예상을 또 좀 하고 있다고도 하고요. 이런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려보면 이 차량 단말기인 OBU라는 제품을 통해서 노변기지국인 RSU가 정보를 수집을 하고 그것을 이제 CITS 센터에 좀 전달을 하게 되는 이런 좀 체계를 갖추고 있다까지 좀 말씀을 드리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어떤 방식으로 좀 이루어지나요? 네, 그쪽에서 좀 최근에 좀 논의가 있었는데요. 웨이브 방식 이런 단거리 무선 통신 기술이 있고 또 LTE V2X라는 이 셀룰러 기반, 저희 LTE나 뭐 5G 이런 네. 셀룰러 기반 이렇게 두 가지가 좀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비용 절감이나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아무래도 LTE V2X 방식이 좀 강점이 있다고 하고요. 웨이브 방식 같은 경우에는 지난 10년 동안 좀 실증 과정을 거쳐왔기 때문에 안정성적인 측면에서 좀 강점이 있다고 합니다. 이 사업을 진행하는 두 주체는 국토부와 과기부라고 좀 볼 수가 있겠는데요. 모두 중장기적으로는 이런 셀룰러 기반 기술로 이제 나아가야 한다는 데는 합의를 하고 있지만 이 중간 단계의 이 징검다리 역할을 어떤 기술이 할 것인가에 대한 견해차가 좀 있으면서 사업이 조금 이제 지연이 됐었는데요. 네. 이제 올해 8월인가요? 이제 혼용 방식으로 일단 진행을 먼저 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여지면서 사업이 실제로 시작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이 차세대 지능형 교통 시스템은 네. 사업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단계예요? 네, 우선 연초에 정부가 한국판 뉴딜의 중심이라고 좀 발표를 했던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연내 한 300km 정도 구축을 하겠다고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었고요. 지원 규모는 한 1,400억 원 정도를 들여서 전국의 한 40곳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을 좀 지원하겠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이 두 가지 방식에서 이 정부 주도하는 부처 간에 좀 의견의 갈등이 있으면서 지연이 됐었는데요. 혼용 방식으로 일단 사업이 시작이 되겠고 4분기에는 실증 과정을 거쳤던 웨이브 방식으로 일단 발주가 되고 내년에는 LTE V2X 방식이 홍용이 되고 그 다음에 두 개 중에 선택되는 하나로 전국으로 이제 좀 확대가 될 것 같습니다.
있습니다. 올해 1월에 정부가 이제 2027년에 레벨 4 수준의 자율주행 기술을 이제 상용화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2027년까지 1조원을 투자해서 갖추겠다 이런 발표를 했는데요. 이런 그 계획의 일부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관련돼서 실제로 발주가 될 때마다 자율주행 관련주들의 관심이 좀 쏠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내용을 이제 쭉 들으니까 결국 저희가 시장에서 얻을 수 있는 투자 아이디어는 자율주행 네, 쪽인 맞습니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관련주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 함께 보시죠. 네, 시장에 알려진 대표적인 자율주행차 관련주, 만도도 있고요. 텔레칩스, 칩스미디어, 라닉스, 모트렉스, 캠트로닉스, 에이테크 솔루션 등등 많은 분들이 또 이름을 들어본 종목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이 중에서 탑픽으로 꼽으시는 종목은 뭘까요, 그러면? 네, 저는 오늘 캠트로닉스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원래는 제가 케미칼, 즉 네. 화학 회사인 걸로 알고 있는데 자율주행 쪽으로 오랫동안 준비를 해왔죠, 이 회사가. 네, 맞습니다. 네. 실제로 또 매출도 수십억 규모로 발생을 하고 있고요. 이런 CITX 구축에 필요한 V2X 제품 포트폴리오를 좀 보유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차량 단말기에 말씀드렸던 OBU나 노변기지구 RSU 그리고 이 무선통신대역 테이블용 이 데이터 송수신용 안테나 이렇게 좀 세 가지의 강점을 가지고 있고요. DSIC 말씀드렸던 웨이브 방식이나 LTE 방식이나 두 가지 기술용으로 모두 제품 포트폴리오를 보유를 하고 있고요. LTE V2X 다음 단계인 5G V2X용으로까지 제품을 개발 중입니다. 하드웨어에서 나아가서 이 KSS 이미지 넥스트라는 회사를 인수를 하면서 카메라 센서나 ADS 기술을 확보를 하면서 자율주행 통합 솔루션 업체로 성장하기 위한 투자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부의 차세대 네. 교통체계 사업과 캠트로닉스가 네.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궁금해지네요. 네, 이 CITS 이제 사업이 합의가 되고 시작이 되면서 실제로 발주가 이제 일어날 수 있는 시점입니다. 자율주행 관련주 중에서는 실제로 이제 실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기업들에 주목을 해야 한다는 그런 판단인데요. 그림에서 보시듯 동사는 자율주행 관련 프로젝트를 다수 수행했던 그런 레퍼런스를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공공기관 주도로 이루어지는 사업이다 보니까 이런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기준점이 되겠고요. 또 V2X 관련 하드웨어로는 동사가 국내 상장 기업 중에서는 유일하게 설계, 개발, 생산 라인 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주가 나온다고 100% 이 회사가 다 수주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네. 관련된 레퍼런스 보유하고 있고 상장 기업 중에서 이렇게 유일한 기업이라는 점에 근거해 봤을 때는 저희 리서치 센터에서는 V2X 하드웨어 입찰 후보 1위로 좀 판단이 되면서 이제 발주가 됐을 때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관련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부 주도의 인프라 구축 정책에 따라서는 수혜를 예상해 볼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겠군요. 그러면 자율주행과 관련된 모멘텀은 확인은 했고 네. 본업은 어때요? 네, 상당히 튼튼한 본업을 좀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셨던 화학 사업 부문이랑 이제 전자 사업 부문 이렇게 두 가지를 좀 가지고 있는데요. 전자 사업 부문을 먼저 말씀을 드려보면 크게 무선 충전 사업부가 있고 이 PBA 사업 부문이 있는데 무선 충전 쪽이 최근에 좀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우선 주력 고객사는 이제 삼성전자가 되겠고요. 시장 점유율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려보면 갤럭시 S 시리즈나 N 시리즈는 한 85% 정도, 폴드 시리즈가 100%, 갤럭시 워치가 100%, 갤럭시 버즈가 한 50% 정도로 고객사 내에서 상당히 시장 점유율을 높게 가지고 있고 고객사가 이제 3분기가 또 신규 제품들을 막 출시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네. 측면에서 또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제 삼성전자가 애플에 이어서 올해 이제 기본 충전품에서 기본 구성품에서 유선 충전 어댑터를 제외를 했습니다. 지금 무선 충전이 이제 업계 표준으로 자리를 잡으면서 구조적 성장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화학 사업 부문 쪽은 좀 시각 쪽에서 국내 1위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올레드가 이제 어플리케이션이 노트북이나 아이패드 이런 쪽으로 좀 확대가 되면서 수요가 증가하면서 최근에 관련주들의 흐름이 상당히 좋은데요. 그런 쪽과 관련해서 동사 역시 국내 시각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이제 올레드 수요가 증가하면서 수혜가 기대되는. 그래서 정리해 보자면은 전자사업 부문과 화학사업 부문 모두 좋은 상황이고 이런 부분들 숫자로 또 확인이 되어야 할 텐데 상반기에 다행히 실적으로 모두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튼튼한 본업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율주행 하면은 뭐 기업 주도로 정부 주도로 이제 관련된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크게 실체는 없어 보인다, 와닿지는 않는다, 뭐 이렇게 네. 생각하시는 투자자분들도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어떻게 좀 투자 팁을 얻을 수 있을까요?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네. 수년 전부터 자율주행은 있었고, 그리고 앞으로도 사실 상용화되기까지는 수년이 또 필요한 그런 상황이죠. 사실 자율주행 인프라는 일반 사기업이 진행하기에는 투자 규모 측면이 상당히 무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공기관 위주로 일단 사업이 진행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공공기관에서 이제 수주를 할 수 있냐 없냐가 결국에는 실체가 있냐 없냐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요소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겠고요.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 자율주행 관련된 점들 자율주행과 관련된 사업만 영위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또 리스크로 보실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율주행 관련주들 투자하실 때는 본업이 튼튼하면서 하지만 또 자율주행과 관련된 실체가 있어서 관련된 소식들이 전해질 때 모멘텀까지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업들에 투자하는 것이 조금 현명한 투자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고 싶습니다. 네, 저는 이제 얘기를 듣다 보니까 무선 충전 쪽도 하고 있고 네. 자율주행 쪽으로도 오랫동안 준비를 해왔고 네. 그러면 여기서 좀 연결고리를 찾을 수 있는 모멘텀은 없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쪽으로도 또 최근에 기대감을 받는 네. 그런 사업이 좀 있습니다. 아무래도 최근에 이런 전기차 충전 관련해서 조금 시장에서 관심이 뜨거운 상황인데요. 미국의 무선 충전 업체인 Y사와 협의를 좀 논의를 하고 있고요. 동사가 무선 충전에는 워낙 강점이 있다 보니까 상대 업체 측에서 다양한 요청을 먼저 다양한 제안을 좀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요. 하지만 투자가 워낙에 많이 진행되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방면으로 좀 고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최종적으로는 전기차 무선 충전 시장에 진입할 것으로 이렇게 좀 알려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 제가 이렇게 따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동사가 운영 중인 공식 텔레그램 방을 통해서 또 전해지는 소식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시장에서 더 많은 분들한테 공유가 되고 실제로 사업이 진행되면서 충분한 또 다른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IT 디바이스에서 모빌리티 쪽으로 또 무선 충전과 관련된 확대 가능성도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투자 포인트를 쭉 들어봤는데 전략을 그러면 이제 어떻게 세우면 될까요? 네, 일단 실적을 좀 말씀을 드려보면은 상반기에만 영업이익 이미 181억 원을 달성을 했고요. 3분기에 주요 고객사의 신작이 출시되는 시즌인 점을 감안을 했을 때 보수적으로 봐도 올해 매출액 5,645억 원에 영업이익 336억 원 정도를 기록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생산 효율화 과정을 거쳤고 케미칼 쪽에서 판가 상승이 있으면서 수익성이 상당히 개선됐고요. 이런 추세들은 하반기에도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올해 예상 EPS 1,713원에 타겟퍼는 20배를 적용한 적정 주가는 34,250원 저희가 좀 제시를 해드렸고요. 하반기에 이런 삼성전자 스마트폰 신규 라인 출시가 되고 있고 그리고 이 케미칼 부분에서도 수요 증가로 판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고 그리고 자율주행 관련해서 수혜를 또 입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무선 충전 쪽으로 또 성장 모멘텀을 확보했다는 점 등을 기준으로 보셔서 조금 중장기적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 목표 주가는 34,250원이 맞나요? 예,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제 캠트로닉스 종가가 25,600원이었습니다. 목표 주가 34,250원으로 전략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도 여러분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알투자 금요일에는 리서치 아름의 김도윤 애널리스트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